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뼈는 생성이 돼요. 그 뼈는 7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 일생 동안에 5번 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35에서 38살쯤까지 뼈가 바뀌는 거죠. 그 뼈가 바뀔 때, 뼈가 다시 생성되고 바뀔 때 잘 먹지 않으면 뼈가 튼튼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40살 이후서부터는 뼈 밀도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50살 정도까지 지체가 되다가 여자분들은 생리가 끝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뼈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게 1년에 3에서 5%씩까지 나빠져요. 그래서 만약에 50에 뼈가 폐경이 됐다면 65세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골다공증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 남자분들은 한 1%씩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 70세, 75세 정도 되면 예전에는 골다공증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썼어요. 한국에서 시골에서 한 마을에 한갑을 지나고서 몇 년 있으면 다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한 60세 이상이 돼야 골다공증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프랙처 골절되는 것이 그 전에 살아계실 동안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60세 넘으시면서 70, 80까지 사시니까 골절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골절 한번 되시면 아시잖아요. 정신은 멀쩡해도 신체가 대퇴부 같은 데 골절이 되면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정상인 저희들 같은 경우도 침대에 열흘만 눕혀놓으면 환자돼요. 근데 하물며 골절되면 오래 못 사시죠. 대부분 1년 안에 10명이면 7, 8분은 돌아가세요. 골절로 인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해에 골절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캐나다 정부가 사용되어지는 그 돈이 한 60억 불 정도 돼요. 미국은 캐나다의 10배죠. 500억에서 600억 불이 골절로 인해 케어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니어 분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뼈 관리예요. 예전에 덴마크 한 7, 8년 전에 덴마크에서 그 연구 조사를 했어요. 한 3만 5천 명 남녀 구분해가지고 50대에 뼈가 좋으신 분하고 뼈가 안 좋으신 분하고 평균 수명이 11년 6개월 차이가 나요. 뼈가 좋으면 골수가 좋아요. 그렇죠? 골수가 뭐예요? 피를 만들잖아요. 면역세포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질환, 감기나 이런 게 덜 걸리게 되고 몸의 신진대사가 뼈가 좋은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추운 데 가면 등골이 오싹하면서 재채기도 나고 하잖아요. 재채기 날 때 체온이 떨어져요.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서부터 바이러스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세포 안에는 화학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당이에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포도당은요,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써요. 이 포도당이 그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포도당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잖아요.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결합하면 꼭 그 자동차 엔진에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서 CO2가 생성이 되고 똑같아요. 우리 그 머플러에서 나오는 것이 똑같아요. 물도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방정식은, 이 에너지는 우리 체온을 유지를 해요. 체온을. 딱 춥잖아요. 추울 때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요. 이 반응이, 칼슘이 없으면 이 반응이 잘 안 이루어져요. 자, 이 반응이 안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요, 요런 이산화탄소, 물, 요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젖산이라는 게 나와요. 젖산이라는 게 나와요. 왜 우리가 마라톤 오랫동안 하고 하면 피로해지잖아요. 그 피로할 때 젖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젖산이라는 게 피로 물질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피로 물질은 아니고 세포에서 반응을 제대로 못할 때 젖산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젖산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암세포에서도 나와요. 똑같아요. 암세포도 칼슘이 모자르기 때문에 암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칼슘을 싹, 이 세포 내에 칼슘을 싹 올려주면 암이 안 생겨요. 암이 없어져요. 암덩어리는 이게 동그랗지가 않아요. 아시죠? 캔서라는 말은 개, 크랩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퍼져요. 발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암들이. 그래서 만약에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 된 암을 일기암이라고 그래요. 일기암. 근데 이 발이 혈관하고 거의 맞닿을 때쯤 되는 게 3기 정도 되는 거예요. 혈관에 닿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이를 시작하는데 그 4기 말기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암세포도 역시 요 젖산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피검사를 할 때, 암 환자들 피검사를 할 때 이 젖산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락틱이거든요. 락틱? 젖산을 디하이드레이트 하는 거, 그러니까 젖산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 LDH라는 거 환자들 그 피검사 때 하거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젖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적어지면 캔서가 줄어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젖산은 아주 중요한 우리 몸에 있어서 파라메타예요. 그래서 칼슘이 모자랄 때 이 젖산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 혈액 중에 딱 오싹하면서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고, 뼈에서 빠져나올 때 칼슘은 빠져나오지 않아요. 인도 같이 빠져나와요. 이인이라는 것도 같이 빠져나와요. 이 인은 바이러스의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바이러스가 포퓰레이션이 늘어나죠. 증가하죠. 그래서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추워지면 인이 혈중에 많아지면서 바이러스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게 원인이 칼슘 때문에 그래요. 그 칼슘만 제대로 채워주면 암도 안 걸리고 암도 나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아마 그분 아실 거예요.
한국의 말리 홀트 아동복지라고 그 오레곤 출신의 그 홀트 씨가 6.25 때 고아 아이들을 이렇게 얻어내서 케어했던 분이고 지금은 그 따님이 하세요. 그때 나이 따님이 21살 오레곤대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다발성 골수암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뼈에 그 뼈 골수에 암이 걸린 거죠. 근데 2년 동안 치료했어요. 항암도 하고 레디에이션도 하고 근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칼슘 유제가 이렇게 들여서 세포 내 칼슘 레벨을 올렸더니 그분이 나았어요. 그분이 아침마다 나왔어요. 와, 정말. 여사님 한복이 새색시 같으세요. 색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한복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한복 몇 번이나 갖고 계세요? 한 20개 갖고 있지만 다 입으시는 건 아니고 예. 이거 새로 맞추었어요. 제가 팔순이라고 우리 일산 센터에서는 자라났고 졸업했던 사람들이 해수원생들 자기네 회가 있어요. 졸업이 발순까지 해줘요. 발가리 닦았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팔순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늘 아이들과 함께 있으셔서 그런지 정말 피부도 너무 뽀얗시고요. 네. 인상 참 좋으시죠? 네.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한 2년 전에 골수암이 걸렸어서 그래서는 치료 받았는데 한 1년 전부터 어떤 캘슨이라는 약 마시는 약 생겨서 지난번 피검사 거의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많이 회복됐어요. 다행입니다. 그만큼 칼슘을 공급해 드렸더니 캔서도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정자하고 난자가 수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 불임 부부들 많잖아요. 불임 부부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액 내에 칼슘 레벨이 낮을 경우에는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불임이 많이 돼요. 예전에는 남자분들 사정을 하면 정자의 수가 1억 5천만 마리 됐어요. 지금은 2천만 마리, 3천만 마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시험관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그 정액을 모아서 한 5번 정도 모아서 그래서 시험관에서 난자하고 수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3명, 13부부, 14부부 중에 한 부부가 불임이었는데 지금은 8쌍 중에 한 부부가 불임이에요. 물론 그 결혼의 연령이 높아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거는 태어나는 신생아 중에 49%가 칼슘 결핍으로 태어나요. 확실해요. 그 칼슘 결핍으로 태어난 아이들 10명 중에 7명은 엄마 젖 먹고 회복해요. 그런데 나머지 3명 정도는 회복을 못해 영구 핸디캡을 가져요. 그거는 멘탈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유전자의 문제에 있어 다음 증후군이 있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뭐 여러 검사를 해야 종합병원에서. 그런데 심장 밸브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이 있고 간에 문제 있는 췌장에 문제 있는 그런 아이들이 영아들 아주 베이비들이 있죠. 엄마 젖을 먹으면서
회복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거의. 그런데 그 결핍된 10명 아이들 중에 3은 회복을 못해요. 회복 못하는 애가 뭐가 돼요? 다이아베틱 1 타입, 소화당. 췌장이 온전하게 발달을 못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나와서 불완전하게 태어났지만 엄마 젖을 먹고 이게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거의 회복하는 게 맞아요. 회복이 되는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회복을 못해요. 이제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서 수정이 됐어요. 그때서부터 세포 분열이 시작되잖아요. 칼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요, DNA의 정보 전달력, DNA 정보 전달, 그리고 신경 전달. 우리가 이렇게 딱 때려서 두뇌에서 아픈 걸 느끼는 것은 칼슘 때문이에요. DNA 정보 전달. 세포가 분열되면서 새로운 DNA가 계속 복제가 돼요. 그때 복제될 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복제가 제대로 안 되고 변이가 생겨요. 그 변이 생기는 것이 돌연변이 형태로 생기게 되면 그게 캔서예요. 일반적으로 변이가 생기면 그 성장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장애가 되고 돌연변이가 되면 캔서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올 때, 출산될 때 세포의 수는 2조 정도 돼요. 2조. 우리 어른들은 한 60조 이상 돼요. 그 1조, 2조 이게 뭐 상상되세요? 1000억 개는 상상되죠. 1000억 개 정도, 100억 개 정도? 이 정도는 상상이 되죠. 근데 얘들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19,000개나 있어요. DNA가. 세포 안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그 베이비가 2조의 세포를 갖고 있는데 그 세포 안에 유전자는 또 그렇게 많아요. 셀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뭐 100만 분, 200만 분 뭐 셀만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1조, 2조 되면 셀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매번 복제되면서 복제될 때 정상적으로 복제되는 DNA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0% completely replication 되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60조 안에 다시 19,500개 정도 유전자 코딩되는 게 있는데 그게 completely 100%씩 복제되는 거, 건강하게 복제되는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칼슘이나 일반 영양소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서플라이 돼서 공장에서 기계가 이런 뭐가 만들어질 때 완벽하게 그게 복제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에브리데이 5,000개든 10,000개든 20,000개든 캔서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4시간 나타나요. 캔서셀이. 하지만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게 한 잡아먹죠. 그게 잡아먹어요. 그걸 잡아먹게 해주는 역할을 이 칼슘이 레벨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됐을 때 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침을 굶는다든가 점심을 굶는다든가 할 때는 방법이 없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칼슘을 뼈에 하나님이 뼈를 만들어서 세이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빨리 쓸 수 있도록. 그때그때 빨리
뺏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갑상선. 그 갑상선, 부갑상선이 그 역할을 해요. 아니, 우리 피 안에 칼슘이 모자라네? 많이 뺐어.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뺐으는 사람은 맨날 피곤해요. 그게 뭐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갑상선이 칼슘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 내부내과 병원에서 이 갑상선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갑상선은 갑상선 기능이 결절이나 이런 것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쵸? 남자분들은 갑상선 뭐 이렇게 나쁘다 뭐 이런 거 잘 못 들어봤죠. 근데 여자분들은 많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결절, 갑상선 암 이런 게 남자들보다 3배, 4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은 생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에브리먼스 생리하는 것. 남자분들은 여자분들한테 정말 잘해줘야 돼요. 정말 남자가 솔직히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장모님 그래요? 남자도 솔직히 자녀를 생산하고 하는 데서는 솔직히 하는 거 없어요. 여자분들은 정말 그 생리의 에브리먼스 생리를 하면서 칼슘 소모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죽으라고 매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상선 기능이 아주 건강한 분 같으면 그걸 온전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근데 그 기능이 약한 분들은 아기를 출산하려고 생리를 그걸 해야지 하니까 좀 무리한 로드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탁 트리거가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기도 하고 항진이 되기도 해요. 근데 남자분들이 가끔 갑상선 항진증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 그림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 중국 영화배우 중에 이연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네. 영화배우 중에 이연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걸렸어요. 아주 한참 배우로서 많은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 걸렸어요. 왜 걸렸을 것 같아요? 왜? 남자인데 뭐 생리하는 것도 아니고 왜 걸렸을까요? 가끔 운동 매니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침 점심에 우리가 칼슘을 한 500mg 정도 먹었어요. 아침 점심. 근데 하루에 우리가 많이 필요하면 뭐 800mg 이렇게 칼슘이 필요해요. 우리 신체 템퍼레처, 바디 템퍼레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 움직이고 근육 움직이고 하는데 칼슘이 계속 소모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칼슘보다도 적게 먹게 되면 음식을 운동을 하게 되면 시간당 한 400ml 이상 칼슘을 소모를 해요. NBA 그 농구 플레이어들 보면요, 1년 한 시즌에 뼈가 나빠지는 게 뼈 밀도가 4%까지 나빠져요. 그러니까 먹는 양보다 운동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을 지나치게 해버리면 부갑상선이 감당이 안 돼서 공급을 해줘야지 감당이 안 돼서 그때 탁 선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 이연걸 씨 영화배우가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운동 매니아들이 있어요. 보면 운동 매니아들 골밀도 측정을 해보면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먹는 섭취하는 칼슘보다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슘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우나 2시간 하면요, 칼슘 400에서 500이 빠져나가요. 운동으로 빠져나가는 것하고 사우나에서 빠져나가는 것하고 달라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좀 서론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뼈를 좋게 할 수 있을까 하잖아요. 그래서 뼈에 좋다는 음식들 찾아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요리도, 식구들을 위해서 요리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멸치를 에브리데이 한 보따리씩 먹은들, 시금치를 한 광주리를 먹은들, 황소를 잡아가지고 뼈를 그냥 다리로 맨날 삶아 먹은들 뼈밀도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칼슘 서플리멘트 많잖아요. 좋다는 거, 흡수율이 좋다고. 뭐 우리 회사 건뭐 어떻다, 뭐 어떻다, 뭐 해조 칼슘이다, 무슨 뭐 코랄 칼슘이다, 별의별 칼슘도 엄청 많아요. 뭐 우유에서 빼는 칼슘이다, 뭐 별의별 거 많아요. 그런데 골밀도 올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우리 몸에는 아까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칼슘은 또 달라요. 우리가 섭취하는 칼슘하고 달라요. 우리 혈액 내에는 칼슘이 크게 2가지로 나와요. 이온화된 칼슘하고 단백질 칼슘하고 2가지가 있어요. 아까 심장 근육을 움직이게 한 칼슘은 요 이온 칼슘이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칼슘들, 칼슘 서플리멘트, 시금치가 됐든 뭐 우유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을 바이타민 D에서 흡수가 되는데 그 칼슘은 모두가 단백질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형 칼슘이라고 해요. 프로테인하고 붙어 있어요. 단백질형. 이 프로테인하고 이 칼슘은 운동을 하지 않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칼슘을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단백질은 알부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일으켜요. 운동하니까 알부민은 에너지를 쓰고 이 칼슘은 근육에 또 필요하니까 써버려요. 그러니까 뼈로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뼈에서 뺏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 넘어서 60 넘어서 그런 칼슘 제제를 이렇게 먹으면 흡수는 다 조금씩 다 돼요. 5%가 됐든 10%가 됐든 뼈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뼈에 있는 칼슘은 안 뺏는다는 거죠. 40대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뼈는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유지시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점심 굶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끔 그 패스트푸드 그 햄버거나 뭐 이런 것들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칼슘 소모를 많이 하는 역할을 해요. 또 스타벅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그냥 건너갈 수 없잖아요. 꼭 한 모금이라도 먹어야 되고 이리베려가지고 그렇죠. 또 녹차 좋아하시는 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칼슘 소모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없는 물질이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그걸 우리 몸에서는 도구로 봐요. 타스한 걸로 봐요. 도구로 봐요. 그래서 우리 간에서 다 분해해요.